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좀 더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의 기록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기록이라는 것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을 해결받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서 비슷한 사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례 관리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슈퍼비전과 그리고 자문, 동료 등에 의한 검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서비스 과정과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학생과 다른 전문가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기록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의 면접 기록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홉 번째, 실무와 행정 과업의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기록이 자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조사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한 실습 일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방학 중 실습의 기억을 조금 떠올리면서 무엇을 기록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며, 세 번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 달성 전략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무슨 활동을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다음 회기의 활동 계획은 무엇이었나가 기록의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면접 전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고지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지된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나 보험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어떠한 수술에 들어갈 때 고지된 동의라는 절차가 수행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록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비밀 보장이 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고지된 동의라는 절차가 반드시 수행돼야 됩니다. 기록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할 경우에 허락받을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객관성과 논리성의 유지가 반드시 필수적이고 면접 기록은 즉시 작성되어야만이 정확도와 신뢰도가 보장됩니다. 나중에 모아서 한다든지 그것을 정리를 미룬다면은 이 기록의 어떤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사 논문을 했을 때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저의 그 내담자들한테 고지된 동의를 반드시 수행을 했고 비밀 공개 비밀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공개할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의 허락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도 여기에 관한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고 기록해 줘야만이 이것의 논문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기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지된 동의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록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 기본 기록이라고 해서 Minimum Basic Recording,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록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이름이라든지 사는 곳, 주소, 전화번호, 직업, 가족의 주소와 전화번호, 면접 일시,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 목적, 개입 계획, 클라이언트의 반응, 탐색이 필요한 영역, 필요한 자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활동과 종결 상태 등을 반드시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최소 기본 기록이 바탕이 되는 것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 기록은 프로세스 레코딩인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록 방법으로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 실습생이나 직원 교육에서 사전 기술 또는 면접 기술 등의 훈련에는 유용하지만 세세하게 모든 것을 적어야 되고 비언어적 관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기록은 굉장히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실습 교육이나 직원 교육에서 또 사전 면접 기술에서는 과정 기록을 주로 쓰게 됩니다. 기록 유형의 유형 중에 이야기책 기록이 있습니다. Narrative Recording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말이나 느낌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면접 상황,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임상 실무를 기록하는 데 유용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대별로 서술하거나 요약해서 요약체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야기책 요약 기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서술했을 때는 일지 형식과 비슷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체 기록은 일정 기간별로 묶어서 서술한 형태로 일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단계에 따라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 이것 역시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사회복지사의 문장 능력이나 기록 투입 시간에 따라서 그 질적인 것들이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요약을 잘하고 문장 구성을 할 때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하면 굉장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선명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만약에 이것을 기록하는 사회복지사의 문장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기록을 투입하는 시간의 양이 너무 작게 되면 그 질적인 하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중심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영역을 규정하고 사정하고 목록화해서 각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 진행 사항을 기록해서 문제 해결 접근 방법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병원 세팅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록이 간결하고 형식이 통일돼서 질 높은 기록을 검토할 수가 있고 개입의 초점이 분명해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단점으로는 문제 자체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보다는 개인을 강조하여 관련 현상을 단순화시킨다든지 간결한 정보를 근거로 문제를 사정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중심 기록에서는 대부분 병원 세팅에서 의사 선생님이 봐도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문제중심 기록으로 했을 경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말이 아니더라도 SOAP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이 클라이언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것을 해결받고 싶어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SOAP 방식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S는 Subjectiv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주관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정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정보에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자기 보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 근거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객관적 정보는 Objectiv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임상 검사, 그리고 실험,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 앞글자 O를 따서 Objective에서 O를 따서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세스먼트에서 A를 딴 사정이 있습니다.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검토해서 추론된 전문가의 가설이나 임시적인 결론을 A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플랜 P를 계획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 중심 기록에 있어서는 SOAP 방식은 상당히 병원 세팅에서 많이 쓸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더라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어떠한 체계론적인 접근이라기보다 클라이언트의 진술된 주관적 정보와 사회복지사가 관찰된 객관적 정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정과 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기록에 있어서의 의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실천 활동에 대한 자료를 얻으면서 서비스의 계속성 및 과정과 결과 평가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면접의 부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면접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면접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간간히 몇 단어를 적어 내려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면접에 대해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중에 기록하는 것이 잘못하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사건과 관련된 감정 표현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만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록을 할 때에는 클라이언트에게 기록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사전의 양해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기록 방법에는 메모, 녹음, 녹화 등이 있고 메모는
전체나 중요 사항을 적절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주요 어구나 낱말만을 기록합니다. 메모는 면접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과정을 대화 형태로 그대로 기록하는 과정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면접에서 파악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해서 요약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는 면접에 상호작용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이러한 태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녹음과 녹화를 하기도 하는데, 녹음은 면접 내용을 풀어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는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 기록해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되돌아보고 상호작용 과정성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서, 최근에는 상담과 면접에 있어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감독할 때 굉장히 이러한 녹화가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면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비밀보장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그저 단순히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첫 번째, 사전 개입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둘째, 현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사회복지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서 읽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의 관찰 사항과 해석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된다는 거. 셋째, 기록은 간결하고 타당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고 사실에 근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전문가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기록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견해를 담으면서도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무시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서 기록하셨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 전문가로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기록을 할 때는 이러한 원칙을 잘 떠올리셔서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10주차에서는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기록의 목적과 의의, 기록의 유의사항, 그리고 기록의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의 유형에서는 무엇보다도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문제 중심 기록이 있고, 문제 중심 기록에서 대표적인 것이 SOAP 포맷 방식이라는 거. S는 주관적인 정보, O는 객관적 정보, A는 사정, P는 플랜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의 비밀 보장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은 클라이언트 개인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신만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회복지사와의 대화 속에 노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면접하는 사회복지사는 기록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해야 됩니다. 기록된 파일을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기록이 컴퓨터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는 일 등은 전문가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기록이든 사회복지사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기록의 서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정한 서식을 갖추거나 정보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서식이 원조 면적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에게
가능한 빨리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그 서식이나 정보가 무엇을 위해 사용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인테이크 서식이나 사정 양식에 충분히 익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서식을 읽어주고 그 서식에 응답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그 과정이 너무 강압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소노 아야코라는 저자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제목은 좋아하는 일을 하던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던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는 사는 보람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지점을 인생에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해 준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삶의 보람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의 일에서 흥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타인으로는 불가능한 나만의 어떤 지점이란 숙련도다. 내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일에서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완성도를 갖춰 놓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여러분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